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코레일 상반기 필기 분석입니다. 이걸 해야지 하반기에 코레일 어떻게 준비할지 알 수 있겠죠. 제가 분명히 시험 전에 얘기했어요. 얘기한 게 사람들이 전부 다 매경이라서 필셋이 나올 거라고 계속 필셋 무쇠를 부르짖을 때 저는 매경이 이때까지도 변절을 해왔고 변절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했죠. 치신 분들 아시죠? 매경이 변절했고요. 제 상상보다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매경이 아니라 매사능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2026년도 상반기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필세 문제가 매경이다 보니까 많긴 했어요. 근데 비중이 한산응에 비해서 많은 거지 절대 매경급은 아니었어요. 매경이 80%가 필셋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 비율의 이제 필셋이었다. 많게 봐도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고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보셨어요? 난이도가 어렵더라, 자료가 많았더라, 없죠? 그래서 이게 매경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필셋을 준비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경이 이제 코레일에서만큼은 갱생을 했어요. 이게 필셋이 당락의 키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매사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경이라면은 상상도 못할 유형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열이나 경우의 수, 응용수리, 사자성어, 맞춤법 그냥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경이라면 이게 상상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이게 그냥 거의 다른 대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매경이라고 말 안 했으면 이거 한산응이 계속 갔는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한산응이 조금 어렵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매경이 유지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유지했냐면 모듈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는 얘네들이 유지를 좀 했어요. 얘네들이 응용 모듈 같은 거 잘 몰라요. 응용 모듈을 내더라도 자료를 굉장히 짧게 주는 스타일. 그래서 얘네들의 모듈 출제 스타일은 LCS 워크북에 굉장히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라든가 이런 거 문제 해결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강을 찍었었잖아요. 이 코레 인강에서 제가 그 모듈 워크북 위주로 해서 빈출만 몇 개만 딱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내는 그 모듈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워크북에 충실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이제 매경입니다. 그리고 쉬웠죠. 어려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셋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필셋으로 나올 줄 알고 이런 질문 많았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도 응수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이번에 매경이니까 이런 분들 많았다고요. 모듈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분들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산응 경험자들은 기존에 한산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계산 난이도가 또 매경의 원래처럼 그렇게 또 높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계산 난이도조차도 낮아졌어요. 원래 매경이 내던 것처럼 내던 것보다. 그래서 다른 유형들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아니었고 계산 난이도도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낼 줄 몰랐던 사람들이 절규할 뿐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수포자들 있잖아요. 수포자들이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경이라서 겁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후기들을 살펴보면은 매경이라서 필셋으로 바뀐 게 느껴졌다. 이분은 원래 한산응 걸 치신 분이겠죠. 좀 많아졌다라고 느끼신 거고 요게 정확한 거죠. 요런 거 나왔다. 그 다음에 로직트리 수합 분석 이게 이제 빈출이거든요. 문제 해결에서 그러니까 딱 저 범위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같은 거 경우의 수 나눗셈 자리 그러니까 의외인 건 이런 것까지 냈다는 거. 원주율 맞춤법 명제 그쵸. 그러니까 논리 문제 그러니까 다 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출제하던 거에서 기존의 한산응 유형을 갖다가 좀 차용을 했다. 그래서 매사능이다. 그래서 한산응보다 당연히 워낙 한산응 쉽게 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렵지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분이 매사능인가? 그래서 한산응 난이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하긴 했겠죠. 근데
이런 분들 좀 드물었어요. 어렵다라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경만 준비하신 거죠. 수열이 나올 줄 몰랐죠. 매사능인데. 그러니까 모듈점 나오고 지문은 평범했다. 부채꼴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까지 낼 줄은. 확률 조건 문제 겁나 나오고 지문을 안 길고 쉬었다. 수리가 빡시다는 이제 표현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응용 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전 오후냐 직렬에 따라서 사자성어가 안 나왔다라는 직렬도 있고요. 코끝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코끝 정도 수준을 이제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보다 좀 어렵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수열 개해봐 절규죠 절규. 문제 해결은 난이도 미쳤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들이 특히 꼽은 거는 이제 논리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 그거 있잖아요. 막 퍼즐 문제 같은 거. 원주율에서 내정지가 왔다. 그래서 이제 결론과 대응을 말씀드리면은 필세 비중이 상승한 건 맞아요. 근데 기존의 매경 수준이 아니에요. 막 진짜 복잡한 자료 예전에 진짜 초반에 매경이 이랬잖아요. 이만한 시험지에 가득한 표들 막 이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건 키가 아니에요. 이건 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준비하실 때 필셋은 후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존에 이제 이게 매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유형들. 근데 사실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걸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라든가 도형이 이제 부피나 넓이 구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응수 문제, 뻔한 문제들 있잖아요. 거속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열 문제. 수열은 규칙성이 있죠. 딱 패턴이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이건 거의 암기 과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 퍼즐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명제나 참거지, 배열 정도 유형의 중화 정도 수준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명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명제, 참거지, 배열, 요걸 갖다가 논리 퍼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풀이법들이 다 있어. 이걸 풀이법을 모르면 진짜 어려워. 도대체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풀이법이 있는 것들이고 그것만 배우면 건드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심화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나온 걸 살펴보면 심화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이 난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풀이법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수 암기 모듈이거나 약간 응용 문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나왔고 범위는 딱 NCS 워크북 수준이었는데 워크북 중에서도 진짜 막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그 빈도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막 일주일 정도 모듈형 좀 빡시게, 특히나 문제 해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모듈형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성어 맞춤법. 이거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극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몇 개 외우실 거예요. 맞춤법 어디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이라는 게 고등학교 화작 수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BS 한국어 시험 정도가 있을 거고,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나 로서나 로서 그런 거 빈출 정도만 공부하는 거죠. 그런 건 다 기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수준이나 NCS 배포 자료 있어요. 배포 문제 공정 채용 사이트 가면 인터넷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사자성어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맞춤법 문제, 어법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만 딱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 벗어나면요. 다른 수험생도 못 풀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수험생들은 효율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매경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는 한 달에도 준비 가능한 시험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퍼즐, 응수, 워크북, 모듈, 수열, 도형, 확률, 맞춤법, 필셋 이 정도 준비하시는 건데 필셋이야 한 달에 늘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는 풀이법들이 다 있고 암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 퍼즐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4주 전에 풀이법 배우고 트레이닝하고 응수 같은 거 빈출하고 확률 같은 거 좀 배워놓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만. 그 다음에 수열이나 필셋은 그래도 감은 살려놔야 되니까 이때쯤 시작하시고 수열 규칙 같은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남았을 때 제일 효율적인 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 전이죠. 일주 전에는
법령이나 뭐 도형 공식 같은 거, 워크북 모듈 이런 거, 그러니까 암기죠, 암기. 이런 것들에 올인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장창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도 정말 준비 가능한 시험이 코레일의 시험인 것 같아요. 한 달 전 학습 전략이죠. 전략이 정말 중요하고요. 한 달에도 준비 가능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잘 전략 세우셔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쉽습니다.